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이제 뉴욕 증시, 어제는 어린이날이어서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제 FOMC 회의 결과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50bp 발표를 하면서 급등했던 시장에 대한 수혜를 하나도 못 보고, 그리고 뭐 하루 지나자마자 바로 상승폭을 미국장이 모두 반납을 하면서 상당히 변동성도 크고 혼란을 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회의 결과 재해석하면서 50bp 올리는 걸로는 안 될 것 같다, 75bp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확률이 더 높아지면서 전일 상승했던 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3.12%, 나스닥 4.99%, S&P 500은 3.56%, 필라델피아 반도체 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중 최저점까지 찍으면서 장중에는 6%까지 밀렸었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국제 유가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는 0.42% 상승 마감 108달러입니다. 108달러. 그리고 브렌트 유 같은 경우에는 북해산 유가는 0.6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 회피를 하려는 심리 때문에 위험 자산이 이제 주식 쪽이 좀 빠지니까 또 금 안전 자산이잖아요. 위험 회피를 하려는 심리 속에서 0.37% 금은 상승 마감했다.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미국장 오늘 뭐 다 대부분 빠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그리고 아마존은 7.56%,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애플 같은 경우에도 6% 장중에는 6% 넘어가다가 5.5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너나 할 거 없이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와중에 뭐 트위터는 한 2% 정도 올랐는데 트위터는 지금 뭐 그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어, 인수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서 조금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떤 거를 봐야 될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랑 오늘 왜 빠졌냐, 그 부분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FOMC 회의에서 50bp는 부족하다, 이런 식의 견해들이 많아가지고 75bp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관점이 더 어, 시장의 하락을 키워 나갔고, 그리고 미국에서 1분기 생산성, 이 비농업 생산성 그거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5.4% 정도 됐었는데 7.5까지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시장의 어, 안 좋은 모습을 더 확대시키면서 어, 매물을 더 출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947년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하면서 6월에도 하루 43만 2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다, 이런 식의 뉴스가 있고요. 시장 하락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넘어갔고, 그리고 2년물 금리도 상당히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FOMC 회의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또 하루 만에 미국 나스닥하고 많이 연동이 되니까요. 파월 효과가 하루 만에 반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영국은행도 1%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안 좋은 뉴스, 그 FOMC 지나고 나서 조금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하루 반등해주고 바로 반납을 해버리니까 조금 또 방향을 다시 바꿔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료 또 오르나, 러시아 석탄 수출 금지 가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장 하락할 때 또 석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올라갈 수 있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원전 이용률 82%까지 올린다. 이런 뉴스 있고,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호재가 가득한 시장보다는 악재를 좀 더 확대 해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 좋은 내용들도 지금은 계속해서 더 확대 해석하면서 하락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는 조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아요. 2년간 참았다. 여행 가방, 수영복 불티나게 팔린다. 어제 어린이날을 이어서 그 에버랜드 있잖아요. 용인의 놀이공원. 보니까 이게 눈치 싸움 실패한 분들 가득 해가지고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쪽으로도 잘 봐야 되겠고, 그리고 어, 그 소비하면서 또 지금 식품이라든가 원자재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 의식주가 이제 필수재잖아요. 필수재들은 가격이 올라도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복 소비가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의류 관련된 뉴스를 얼마 전에 보내드렸었죠. 면허값이 뭐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해 드렸었는데 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옷이나 이런 재화들을 만들어 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어쨌든 필수재에다가 옷은 입어야 되니까 심지어 이런 여행 같은 소비들이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좀더 오버슈팅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그렇게 좋은 뉴스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가져온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체크하는 내용이고요. 뉴욕 증시가 2020년대 이후 최대로 폭락을 했다. 그 어제 미국장이 상승한 것도 2020년대 이후로 최대로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상승폭이었는데 하루 만에 그 하락률도 바로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빠진 이유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비트코인도 8% 하락했다. 이 내용이죠. 그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하고 생산성이 감소를 했다. 예상치인 5.2%보다 더 강하게 7.5%로 감소한 걸로 나왔다. 그래서 노동 비용이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거 관련되면요. 지금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굉장히 이번 연도 그리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섹터가 로봇 관련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원자재라든가 이런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진입하면서 노동력도 올라가니까 노동 비용도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제 기계를 사용한 그리고 나중에 뭐 그 상점 같은 데에서는 키오스크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러시아 우라늄 금수 추진 에너지 장관도 지금 전략을 수립 중이다. 우라늄 관련된 종목들이 새롭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따라 붙어 봐야 될 수 있는 종목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또한 그 미국장을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그 요인이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회계 기준이라든가 너네 좀 재무제표 이런 거 좀 투명하게 공개해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너네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네 그냥 상장 폐지 시켜줄게라고 해서 이런 식의 뉴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조준한 외국 기업 문책법 퇴출 후보 더 늘을 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런 지금 또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기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일제히 비료 사용 줄이는 초유 사태로 식량 생산 전망에 암울하다. 비료 사용을 줄이는 사태는 비료값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비료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 각국의 농가들이 동시에 이제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초유의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비료 회사 대표도 그 비료 관련된 가격이 이제 비료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 블룸버그 인터뷰 보도된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조정 좀 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요거 쪽은 또 살펴봐야 되겠다. 지금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라든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기술주들 그리고 뭐 다른 뭐 테크 똑같은 말이죠. 이런 쪽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추가로 투자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투자가 힘들다. 투자주가 떨어진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가는 것들은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인플레,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들 올라가는 것들 이런 쪽을 살펴봐가지고 이쪽에 올라가는 것에 올라타는 곳으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리고 시진핑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도시 봉쇄는 계속 될 거다. 그럼 물류 관련주라든가 그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71일 푸틴 이제 혈전을 하고 있는데 아우조스탈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시신 수습 기회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이 제철소가 있는 곳입니다. 제철소가 있는 지역이어서 철강주들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 지금 원자재입니다. 대부분 원자재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정책 수혜까지 호재에 고개 드는 건설주보다는 중장비 업체들 지금 이미 시장에서 오르기 시작한 종목들 있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뉴스 살펴보면서 한 번씩 더 종목을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트 앞에서 게임기에 줄 서는 초딩들 포켓몬 게임도 열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본 건데 이거는 또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포켓몬고라든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VR 게임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으로 인해서 막 갑자기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인기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 주식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전에 뭐 감자 과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편의점에서 못 구한다고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여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요거 관련된 게임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지는 시장에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고서 매매에 임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데이터 시장을 두 배로 인수위가 진한 산업군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정책주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정책 관련주죠, 정책주죠.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시장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자재입니다. 이번에 석탄 대란 1년 새 250% 급등했다. 이런 뉴스. 그러면 지금 오늘 뭐 옷이라든가 식품 그리고 비료 그리고 석탄 철강까지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쌍용차 예비 실사가 종료했다고 합니다. 인수 후보 4곳, KG그룹하고 쌍방울그룹하고 또 어디 있었죠? 중국 그쪽도 하나요? 인수자를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M&A 관련해서 선례로 남아 있는 기업이 이제 KG 그룹이잖아요. 굉장히 예전에 모빌리언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서 동부제철도 그렇고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KG 쪽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미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또 인수 뭐 이게 인수한다 얘기 나오면은 이제 재료 소멸로 내려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그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가부 폐지가 이제 정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여가부 대신에 인구가족부로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부터가 인구가족부입니다. 그러면은 며칠 전에 또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관련된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쪽으로 또 정책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개장하면은 하락 출발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과연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제 일단 미국은 안 깼긴 했지만은 요거를 잘 지켜주는지 얼마만큼 잘 지켜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한 2650에서 30포인트까지는 무조건 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금요일이라 네, 금요일이라서 오후장이 또 힘없이 그냥 쭉 밀리면서 조금 꼬리 달고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고, 시장 빠지면서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철강주 같은 게 뭐 금강철강, 그리고 휴스틸이라는 이런 종목들, 아직 원자재 철강 관련되어 있어서는 살아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은 휴스틸, 그리고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대사료 그리고 어, 한탑 팜스토리 많이 빠졌네요. 현대스틸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요런 쪽은 요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매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종목들은 살짝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또 정책 얘기가 있었으니까 하잉크 코리아 이거는 뭐 플랫폼이긴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줌인터넷, 뭐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이런 쪽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21선 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은 지금 21선 아래에 있는데 종목 자체가 21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시장 대비 강하다고 하면 또 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현재 시장에서 조금 시선을 받고 있다, 매수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여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살펴봐야 되겠죠. 데모라는 종목이 있고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쪽으로 또 원자재 쪽으로 원자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정책 쪽으로 간단하게는 원자재 그리고 정책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는 조금 개별적인 이쪽 테마로만 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조심조심해서 이런 날 또 오늘 나스닥이 미국장이 상당히 세게 밀려서 이런 날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장 개장하면서 10시 반 중국장 개장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그거 확인하면서 동참해도 늦지 않으실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